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오늘도 한번 시장 복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을 복귀하기엔 아직 장중이라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장이니까 딱히 할 만한 종목이 오늘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종가까지는 거의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이 시간 동안 한번 같이 복귀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은 뭐 위지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빼고는 딱히 없죠. 뭐 중간중간에 FSN, 유유제약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긴 하는데 딱히 이제는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위지트도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위지트밖에 없는데 위지트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오늘 시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는 에디슨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강한 상승세. 이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한가를 가지고 상따를 하고 제가 오늘 여기서 팔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아침에 만약에 따라잡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갭을 얘가 생각보다 많이 띄었습니다. 7% 가까이 되는 갭을 띄었고, 띄우고 나서도 여기서 눌림이 없이 한번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상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종목을 봤다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들어가기 좀 부담되는 위치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일 종가 대비 뭐 15% 올랐는데 조정이 없이 15%까지 올랐다. 그러면 조정이 이렇게 깊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디슨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려고 했어도 이런 데부터 공략을 했어야지, 이런 데에서 그냥 묻지마 매수격의 매수는 좀 올바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본인들이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어, 이 상승을 보고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상 이제는 딱 여기 보이시죠? 이 캔들의 저점 22950, 2290 여기에 딱 저항도 있어가지고 오늘이 딱 저항대까지 맞고 떨어진 거라서 이런 뒤파동, 후파동에서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알소프트. 알소프트도 보면 제가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뭔가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최근 이틀 뭐 화수목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했었고, 어제는 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때 그렇게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요런 돌파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일봉상 보면 요런 구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돌파 구간에서는 함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정말 뭐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이 종목에만 유난히 어떤 이슈를 붙여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도 이 돌파 매매를 노리기도 하는데, 최근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제가 이런 저항대에서는 일부러 매수 버튼을 안 누릅니다. 그래서 아마 알서부트를 제가 여기서 봤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전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일봉상의 뭐 저항이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요 앞꼬리, 이 윗꼬리, 앞에 있는 캔들의 이 윗꼬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얘는 항상 올리다 말고 올리다 말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죠. 올리다 말고. 그래서 아직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DNA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오리진, 이것도 오늘 오전장에 그나마 상승률이 높았던 친구예요. 상승률이 27%까지 갔으니까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었던 종목인 거죠. 종목인데 음 보시면 여기에선 수급이 좀 약해요. 거래대금이 보면 뭐 5억,
한 번에 들어올 때가 16억, 많이 들어올 때가 16억, 최대치로 들어올 때가. 근데 저는 이 16억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 16억 정도 들어오는 건 기본인데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중간중간 뭐 7억, 8억 이렇게 약하게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빵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빵 올라가는 거는 단번에 올라가는 건 주도주의 느낌보다는 그냥 호가 가벼운 급등주의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잡을 생각 안 했고 아마 이 종목도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딱 전고점까지가 오늘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눌림에서는 더 이상 공략해볼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제가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건너뛰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조시푸드 굉장히 더럽죠. 딱 보기만 해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안 하고 비덴트 아마 장 초반에 비덴트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비덴트 뭐 이런 눌림이나 아니면 이런 급등할 때 이때 수급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68억, 54억, 99억, 124억 그쵸? 수급이 장난이 아니어서 아마 이 종목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얘가 이런 역추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서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가다가 내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파해주면 그때 공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딱 여기 고점을 찍었다가 눌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공략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여기서는 수급도 좋았고 뭐 캔들도 강했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매하신 분들이 승자죠. 제가 패자이고. 그래서 비덴트에서 수익을 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놓쳤어요. 갤럭시아 죄송합니다. 제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갤럭시아 SM 사실 봤더라도 저는 딱히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매매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엔 안 했고 올라갔으니까 놓친 거죠. 보시면 거래대금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유난히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속적으로 많이 터지는 걸 좋아해요. 단번에 터지는 거 말고. 그래서 이 종목도 거래대금 면에서는 아, 결국 오전장 주도주의 느낌은 줬어요. 주도주의 느낌. 결국 상승률이 이렇게 나왔고 파동도 이렇게 그럴싸하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 종목에서 저는 거래대금이 조금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일봉상 차트도 여기 강한 매물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는 진짜 참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해도 되긴 하는데 최대한 더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마인드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유제약 제가 이런 차트는 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너무 힘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마 이때 호가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가도 많이 비어 있었어요. 호가도 많이 비어 있고 얘가 VI에서 갭까지 뛰었고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얘가 왜 오르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쵸, 딱히 특징주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급도 없고 일봉상 차트도 별로고 분차트의 모습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둘러보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봤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지트 저는 오늘 거의 이 종목에서만 집중해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매매는 잘 못했어요. 매매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결국엔 제가 여기서 사고 이걸 못 먹었고 그리고 여기서 사고 여기까지 홀딩을 잘 못했으니까 매매는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 참다가 종목이
할 만한 게 없어서 참다가 이 종목만 건드린 것 자체로 저는 뭐 스스로에게 만족을 합니다. 이 종목을 보면요, 제가 이 아파동에서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왜 건너뛰었을까요? 이 아파동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동시간대 수급이 굉장한데?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호가창의 모습도 더 올라가는 어떤 호가창의 힘이었고, 배열도 그랬고, 그래서 상당한 유혹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자. 한 번 더 확인하자. 근데 그 한 번 더 확인하자라는 게 뭐냐면, 얘가 볼게요. 분봉을 보면 여기가 고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사실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에서 얘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쵸? 보시면 요런 구간에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쵸? 요런 구간. 근데 요런 구간은, 요런 구간에 대한 매물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매물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파 매매를 해도 요 앞에 있는 매물들이 막혀서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몰라. 다른 말로 내가 딱 돌파 매매를 해서 1%, 1.5% 이렇게만 찍혀도 매도하고 싶은 구간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실력적인 문제겠죠. 다른 분들은 뭐 3, 4% 먹을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요런 구간에서는 내가 죄송합니다. 매수를 해도 2% 이상 못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시장에서 위리트라는 종목을 밀어주고는 있었지만 이쪽 가격대 매물대가 저는 조금 탄탄해 보여서 결국에는 여기를 찍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찍고 내려올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근데 결국 한번 찍었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구간부터 제가 잡아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간부터 보시면 그쵸? 제가 여기서는 계속 참았고 여기서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부터 제가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더 좋은 수익률이 나왔겠지만 제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이라서 돌파 매매에 대한 매수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잘 참고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모았던 종목을 여기서 다 팔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홀딩을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딱 봐도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면 아실 거예요. 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출연하냐면요. YJM 게임즈 보시면 11시 3, 40분부터 YJ 게임즈 이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제가 YJM 게임즈를 잡고 싶었어요. 이 돌파할 때 정말 잡고 싶었거든요. 순간적인 수급이 이거는 좀 엄청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약간 조금 불안하다 싶을 때는 돌파 매매를 잘 안 해요. 돌파 매매를. 차라리 이 종목이 딱 요 정도까지만 상승하고 눌려주길 바랬어요.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눌려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면 이 눌림목이 작고 내가 이런 파동을 먹고 나오면 되니까 딱 이 캔들의 기준을 보면 이 정도 파동까지만 먹어도 한 2, 3% 나오니까 그렇게 매매를 해보자 생각했는데 얘가 치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이 저점부터 24%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시도할까요? 시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간 만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눌림에서는 저 웬만하면 잡지 않습니다.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거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는 건데 얘가 딱 이렇게 올랐다가 딱 이 정도만
눌려줘요. 전 이런 눌림은 합당한 눌림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잡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못 잡았고 또 더 올라가서 이 눌림목 매매를 못했고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뭐 위지트를 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위지트 정도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도움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복귀를 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 기준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그 기준대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기준대로 합당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 계속해서 아마 기다리지 못해서 잃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서 더 만족스러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들이. 그러면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장 힘들었을 텐데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간 푹 쉬시길 바랍니다.